공교롭게도 3월, 5월, 7월, 그리고 이번에 9월입니다. 각 고점마다 이제는 간다, 가자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외치는 분위기였었지만 결과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오랜만에 60K 중반 64K를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기대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썸네일 일봉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락, 횡보 이 구간에서의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 역시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곳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펌이 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직 컨펌이 난 게 없으니 그 전까지는 그냥 눈치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봉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면 32K 위에서만 반등이 나와주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비트코인 62K인데 이게 34K까지 떨어지는데 괜찮아, 월봉상으로는 진행 중이야, 상승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코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프레임에서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고점과 저점 안에서의 무빙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무빙이 나오고 있다. 54K대에서 비트, 알트, 이더, 롱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저께 64언더를 터치했고 지금 우리는 진입 물량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모두 익절한 상황이고요. 64K는 일단 68을 가기 전에 일봉상으로 가장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캔들이고 동시에 이제 직전 우리가 숏 포지션에 들어갔었던 그 지점이고 어디까지 눌리던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61, 62K입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 줄 것이냐 혹은 거기를 이탈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가 일단 지금 당장은 관건이 되겠죠. 다 오르고 나서 60K에서 비비고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발표가 됐었죠. 금리 발표 이후에 이 올라갈 때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의 이 무빙에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형적인 포모입니다. 지난 시즌 고점 돌파 정도 돼서 이제는 시작이다 하고 올라타거나 거의 그 직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이러고 있다가 다 와서 또 이제 가자 하거나 아주 먼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발짝 미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잘 들어가도 목표까지 가져가는 도중에 중요한 자리들,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들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충분히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 분할 익절만 잘 하셔도 크게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반년간의 그 구간을 돌파한다는 것은 70K 위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54K에서 누구보다 정확히 바닥에서 먼저 들어갔지만 이걸 안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고 익절을 했고 가져가고 있지만 이걸로 한 번에 거기를 뚫기에는 사실 여전히 좀 부족하다. 저희 마음은 편하죠. 미리 들어가고 있으니까. 만약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건데 내려가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시기입니다. 9월, 10월은 기다렸던 때죠. 지난 몇 달간 바로 금리 인하 시점이기에 기다렸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저께 미국에서 0.5%를 금리 인하를 했죠. 빅스텝으로. 한국과 일본은 동결이죠. 한국이 아직 발표 안 했지만 동결을 거의 할 걸로 다들 보고 있죠. 이런 매크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을 하자면 정말 수십 가지 해석을 하고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얘기들을 하지만 매크로에 대한 너무 많은 해석은 결론을 낼 수 없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0.5를 인하했다. 그리고 대선 직전이다. 적어도 그 9월, 10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한 번의 타이밍이 주어졌다. 비트코인으로서도 이제 조금씩 준비는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구간을 향해서. 이번 시즌을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방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승률이 초창기의 시즌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의 수익률이 500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수익률이었는데 17, 18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즌에는 100배로
이게 5분의 1 가량으로 줄게 되고 21년에는 20배. 그러니까 이것도 20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올랐지만 역시 한 5분의 1로 줄었다. 근데 이것을 짱깨식으로 여기서 또 5분의 1로 가버리면 얼마예요? 4배예요, 4배. 4배도 큰 거지만 지난 시즌 저점으로부터 4배가 어디냐? 80K 초중반이 돼요. 모든 자산은 초창기에 가장 그 상승률, 수익률이 크고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마이클 셀러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고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록이 발표한 이 레포트에도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건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지만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강남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게 뭐 큰 기회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트코인 뭐 들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릅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뭐 코인 시장이라는 게 뭐 좋습니다 얘기하면 많이 듣고, 뭐 하여튼간에 안 좋은 식의 얘기나 뭐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덜 들어요. 단순한데 뭐 어차피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단순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한방 매매 그리고 엄청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다 이런 예전 거 보고 뭐 다음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흐름대로 가면은 이번에 4배라니까? 과거에 이런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고 이러한 흐름은 캐치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니까.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큰 프레임에서만 시장을 보지 말고 들어갈 자리에서 그걸 알아채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팔 때 팔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작은 프레임에서의 매매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알트들이죠. 우리 비트코인 진입과 함께 들어갔던 알트코인들, 옵티미즘은 이제 30%를 넘고 있어요. 수익이 20%대에서 이미 절반 익절했고 나머지는 그냥 쭉 올려 보낼 거죠. 비트코인이 68K 때까지. 저 회원님들 대부분 선물 매매로 들어간 거고 30%면은 선물 매매로는 수백 %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간 세이코인은 지금 40%까지 올랐어요. 세이는 매수존 한 번 더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한 번 더 주고 지금 며칠 만에 40%까지 찍었습니다. 역시 이미 분할 익절 한번 했고 나머지 부담 없이 쭉 올려 보내면 되겠죠. 비트코인이 뭐 여기서 한 15% 오른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한 일주일 안에 빠르면 2, 3일 안에 저렇게 몇백 %의 알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직전 매매를 우리가 크던 작던 뭐 배율에 따라서 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숏을 들어갈 수 있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이게 수익이니까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계속해서 흐름에 타 있어야 다음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시드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트이더, 알트, 현금 이렇게 3대 3대 3으로 맞춰놨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늘잖아. 그럼 이 전체가 늘잖아요. 이게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5억이 됐어. 그러면 다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전체 시드를 늘린다는 거예요. 지난 불장을 겪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근데 막상 불장이 되면 뭐 개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토탈 시드의 절대 금액도 중요한 거예요. 시드가 너무 작은 사람들은 몇백 %가 돼도 얼마 되지가 않아. 근데 시드가 큰 사람들은 뭐 한 80%만 돼도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를 계속 늘려야 돼요.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피날레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드를 늘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자신의 원화, 달러, 실제 현금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전 전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4K를 향해서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들어간 포지션으로 쭉 간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네, 오늘 전체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안내는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파트너십 거래소 OKX 비트겟에서도 이번 달까지 가입 이벤트 중이니까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